국내에서 네 번째로 문을 연 자동차 서킷이 있는 강원도 인제. 올해 처음 시작된 참여형 종합 모터스포츠 축제인 인제 마스터즈 마지막 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자동차 내구 레이스와 바이크 경기, 드리프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대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서킷 경험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프로와 아마추어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라고 합니다. 인제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전 경기 1년에 총 4전으로 치루어집니다. 전 경기가 내구 레이스로 치루어지는 경기이고요. 일반인들이 보다 좀 더 모터스포츠에 진입하기가 용이할 수 있는 중소형의 차량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네. 대부분 또 터보차저라든지 슈퍼차저라든지 이런 차저들도 많이 장착이 된 차량들도 많고 특화된 차량들이라 할 수 있죠. 네. 특히 이번 대회의 메인 이벤트는 내구 레이스. 2시간 동안 주행한 거리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인데요. 경기당 총 3명의 드라이버가 교대로 한 대의 차량을 운전하는 방식으로 차 한 대가 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차와 드라이버가 한계까지 속도를 올려야 하는 만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선수들은 저마다의 기술과 노하우를 총동원, 업그레이드된 레이싱 특화 튜닝카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이싱 경주뿐만 아니라 화려한 튜닝차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대회를 앞두고 차를 정비 중인 선수들. 과연 어떤 차들일까요? 엔진은 1600cc 터보 TGDI 엔진을 베이스로 한 레이싱카이고요. 순정보다는 훨씬 빠른 출력으로 레이싱을 즐길 수가 있고요. 서스펜션은 레이싱, 경기용 전용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스프링이나 댐퍼의 압력도 굉장히 하드하게 셋업이 돼 있습니다. 레이스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출력보다는 열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쿨링. 지금 앞쪽에 보시면은 쿨링을 하기 위한 인터쿨러라든지 엔진 오일 쿨러, 여러 가지 쿨링류 파츠를 장착을 하고 레이싱 경기에 참가를 하게 돼 있고요.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흡기 인테이크 파이프라고 하는데요.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열을 조금 냉각을 시키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 나올 수 있는 전원 차단 장치도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태고 대부분의 시합차들이 아마 이런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회 참여를 위해선 자동차의 성능을 높여주는 튜닝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궁금증. 과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까요? 사실 이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시세가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시세로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레이싱카를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조금 저렴하게 하면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값보다 튜닝 비용이 더 나가는 상황인데 훨씬 더 빠르고 가볍고 재밌는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회에 참가하는 레이싱카는 대부분 튜닝에 든 비용이 차값과 맞먹거나 오히려 더 비싸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1초로 승부가 갈리는 치열한 모터스포츠 세계. 차의 성능을 최대한 업그레이드시켜 멋진 경기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인 만큼 비용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거라는데요. 대회 시작 전 분주해 보이는 이곳. 레이싱에 앞서 주최 측에서 자동차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인데요.
대회에 참여하는 각 자동차마다 정해진 최소 무게의 기준이 있으며 이에 부합되는 차들만이 대회에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무게 측정은 자동차의 성능뿐 아니라 드라이버의 능력을 보기 위한 것으로 그만큼 매우 엄격하고 민감하게 진행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준비가 끝난 차들은 트랙에 올라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속도를 냅니다. 레이스는 5개월 동안 치러지는 대회로 차의 성능뿐 아니라 내구성도 중요한 경기. 그만큼 드라이버에겐 차의 컨디션에 대한 이해는 물론 튜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참가 선수 대부분은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아마추어이거나 학생들. 우리나라에선 모터스포츠는 아직은 과도기 상태로 생소한 분들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자동차 역사가 짧고 또 이 선진 자동차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압축 문화였기 때문에 양산차 이외의 다른 자동차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모터스포츠 자체는 튜닝을 전제로 하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건데 튜닝 자체가 부정적인 요소가 국내에서 많이 팽배되어 있는데 실제로 튜닝하면은 차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서 잘 달리고 잘 돌고 잘 선다. 다시 말하면은 고성능을 만들면서 제동거리도 짧게 해주면서 차의 불안정한 특성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차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자동차 튜닝 문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독특한 디자인의 개성 넘치는 자동차들은 미국, 유럽 등과 같은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늘어난 자동차의 숫자만큼이나 운전자들도 많아지고 그들마다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요? 메이커는 자기네 기준치가 있는 거고 그걸 더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출력이라든가 브레이크 제동이라든가 뭐 어떤 마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걸 바꾸는 걸 우리는 튜닝이다. 근데 그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거죠. 그 차에 맞게. 사실 튜닝의 범주는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썬팅이나 블랙박스 설치도 일종의 튜닝. 그만큼 튜닝 문화가 이미 널리 퍼져 있죠. 88 서울올림픽 이후 마이카 시대가 도래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성장과 함께 자동차 대중화가 이뤄졌고 국민들의 눈높이도 올라갔는데요. 더불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려는 욕망의 발현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차 튜닝 문화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튜닝 산업이 채 성장하기도 전에 한때 무허가 자동차 튜닝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층에서 시작된 불법 튜닝은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됐고 소음, 빛공해 등을 유발하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이 부정적인 소음이라든지 또 불법 개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범용화되어 있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정부에서